안녕하세요. 탑뷰 리포트의 김은정, 강민호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탑뷰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조경진 연구원이 분석한 리포트 엘리엇 주주 제안의 의미입니다. 네, 지주회사 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엘리엇은 유명하잖아요. 네. 아시죠 이거?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 내용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엘리엇 하면 삼성전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자주 봤었던 이름이거든요, 원래. 네. 근데 한동안은 좀 얘기가 없었는데 이 삼성 주식들이랑 관련해서 좀 뉴스에서 예전에 좀 많이 다뤘었던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문학 소녀라서 아시죠? 황무지 사월은 작년 TS 엘리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네. 여튼 작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때 반대를 하면서 삼성전자랑 대립했던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엘리엇이 돌아왔는데요. 네, 근데 문학소녀요? 그럼요.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되게 어처구니.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 합병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지금도 궁금한 게 이 엘리엇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회사 같은 거 같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즘 뉴스도 좀 잘 챙겨보시고 나날이 좀 질문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분위기 안 좋은데요 오늘? 네. 엘리엇은 헤지펀드고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립니다. 아, 헤지펀드.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좀 위험을 해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 엘리엇은 보통 좀 위험을 해지한다는 느낌보다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헤지, 그러니까 위험 헤지. 문학소녀 맞아요? 네, 그거나 일단은 여튼 이런 헤지펀드는 고수익을 추구를 합니다. 네.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신탁입니다. 주식이나 채권뿐만이 아니고 파생상품이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도 적극 투자를 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뮤추얼 펀드를 들 수가 있겠고. 아, 그럼 헤지는 좀 안정적인 걸 하는 거고. 안 되죠. 아, 헤지가? 네, 죄송합니다. 헤지가. 제가 좀 이과라서 좀 약해요. 네. 아무튼 뮤추얼 펀드는 좀 반대로 비교적 헤지 펀드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겠네요.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삼성 주식들의 이렇게 경영권 관련해서 참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엇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해서요. 네. 경영에 좀 적극적으로 참견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식 하거든요. 아, 네. 네,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그 대주주 지분이 좀 낮고 그 경영권 보호 장치가 좀 부족해서 관련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요즘 좀 이제 똑똑해지시는 게 어디서 과외라도 받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여튼 헤지펀드들도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 뭐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고자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요즘 과외라기보다는 기본 소양이죠. 증권사 직원인데. 아, 네. 예. 이번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엘리엇이 제출한 그 주주 제안서는 그 뭐 무슨 명분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이제 주주 가치라는 기본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분의 약 0.6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참고하시라고 리포트에 나온 지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뭐 경영권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지분이 큰 줄 알았는데 1%가 안 되네요. 0.62? 네, 근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건희 회장과 기타 특수 관계인 지분도 4.8%밖에 네.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물산, 그 다음에 생명수. 네, 뭐 주주 가치 증대라는 게 뭐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명분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가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죠. 지배 많이 구조뿐만이 복잡하죠. 아니고 사업 네. 구조도 복잡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팔고 반도체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주주 수익도 적고 회사 관리도 수준 이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건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뭐 간단하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상태이고요. 뭐 하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좀 시기의 문제다.
뭐 좀 때가 언제냐가 네. 문제인 것 뿐이지 구조가 개편은 될 거다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곤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제대로 된 명분일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네, 엘리엇이야 뭐 리포트에 있는 타이틀처럼 실속을 챙기겠죠. 네, 주주 배당 실시를 했으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이런 지배력 강화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수익을 챙겨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안서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네.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공개 매수를 해서 주식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해야 된다라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 우선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고 다음은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30조 원 특별 현금 배당 실시. 30조 원이요? 네, 30조 원. 오, 이건 뭐 좀 속이 좀 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또 있습니까? 네, 잉여 현금 흐름 75% 주주 환원 선언, 삼성전자 사업회사 나스닥 상장, 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모두 최소 3인의 사회이사 추가 선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그래도 좀 많이 명분과 제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장 비중 몇 퍼센트? 20%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역시 요즘 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시장이 네. 이제 차지하는 시총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시장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이래서 주식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잘 말아보게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개편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것도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주요 내용이 삼성물산이랑 결국 합병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골자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네, 지배구조 개편에서 수혜주로 삼성물산, 전자, 생명, 그리고 SDS를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 말씀하셨는데 좀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말고 명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헤지펀드가 아닌데 어떤 리포트에서는요. 네. 네, 물산의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통로 역할이나 프리미엄 가치 실현의 관점으로 삼성전자는 주주 친화 정책 수혜나 인적 분할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들고 있고요. 네,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문학소녀 계속 뇌리에 떠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그 다음으로 높던데 이건 왠지 좀 지분 활용 가능성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 SDS는 지배력 확보의 수단으로서 좀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안의 자산관리 KBWM 캐스트